2004년 8월 26일이고요. 종목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8월 26일 날 리뷰 앤 피리뷰 할 종목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 오늘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0.14%, 3.68포인트 하락한 2698.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4,689억 매도했고 기관은 4,002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84%, 6.47포인트 하락한 766.7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테마랑 섹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PG, 해운,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등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새벽이었죠.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전 세력 헤즈볼라가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항공 및 은행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 원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한국사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가 감소가 되고, 정비라든가 리스, 공항 관련 비용 등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감소 효과가 커질 것이다. 즉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예상되게 되면서 은행주도 역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항공은행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눈에 띄기는 합니다. 오늘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로부터 액체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인 KN솔, GST, 한중 NCS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생물보안법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국내 기업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하는 계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밑에 보시게 되면 스프링쿨러를 지금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 독일에서 게임스컴 개막을 했죠. 거기에서 상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저제는 파업 리스크 때문에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차질로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에너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47%를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된 업종들의 희비가 갈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12시 기준으로 일동홀딩스가 매도가 됐고요. GS건설은 12시 이전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나용평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팅을 조금 했는데,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나와야 될 가격이 9,700원이었어요. 근데 9,7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반등이 못 나오고 조정을 받는 거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일동홀딩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건설주가 원래 3, 4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HDC나 HDC 현대건설 현대산업이 뭐 올라가게 되면서 GS건설도 역시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항 돌파 시도가 가능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모나용평, 제가 그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4,600원이었는데 4,600원을 이탈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밥켓, 지금부터는 이제 뭐 오늘 매매한 게 아니라 제가 두산 밥켓도 오후장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오후장에 지지가 나오는 곳이 한 42,000원 부근이었는데 4만 정확하게 1,750원입니다. 41,750원인데 여기에서 터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서 매수되었는데 원래 완벽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0분봉까지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재돌파하는 이 타이밍을 잡고 4% 손절가를 잡으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 보게 되면서 두산마켓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이후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SK오션 플랜트는 저항을 돌파를 했죠. 8월 14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원래 요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75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16,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6,000원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만약에 16,000원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 SK 오션 플랜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상향가나 손절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풍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CS 윈드랑 SK 오션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텍은 오늘 5%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원래는 28,900원, 8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인데 이거는 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뭐 살짝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2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받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7,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손절가예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탈하면은 정리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화전자가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어디였냐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지지까지 다시 한번 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200원 22,2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22,200원 손절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 시스템은 오늘 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항을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얼마까지 본다? 14,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정확히 한 14,500원이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500원이 목표가. 그러면 체크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11,000원이 됐습니다. 11,000원은 이제 손절가가 된 거예요. 14,500원은 목표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다. 왜냐면
현대 EGL이 실적이 없어요. 현대 EGL이 실적이 없는데 추세적으로만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추세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전 고점이었던 5,74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을 해서 6,4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 정밀화학은 올해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안 좋아요. 내년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지금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올라갔다가요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고점이 요날이었죠. 요날의 고점이었던 49,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실적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IBK 투자증권에서요, 동남아시아 미국 운송비가 급증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 산림 전용 방지 규정 등으로 글리세린 가격이 반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글리세린 공법 ECH의 경제성 둔화 전망으로 롯데정밀화학 등 프로필렌 공법 ECH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68,000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은데 이게 실적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68,000원대까지는 올라올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68,000원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62,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힘을 엄청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 힘을 쓰는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잠깐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요. 오늘 리뷰한 게 두산바케, 일동홀딩스, GS건설, 모나용평, SK오션플레트, 진시스템, 자화전자, 프로텍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오늘 CS윈드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CS윈드. 그 다음에 CS 베어링도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LF, 포스코 DX, CS 윈드, 녹십자, ESC, 뭐 드림텍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뭐 매수 보유, 매수 이후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 볼 거예요. 계속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관심 종목으로 있는 종목은 제가 어제 설명을 다 해놨죠. 어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고 간결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 미국도 미 선물 보면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미 선물 올라간다라고 해서 미국 올라간다라고 해서 국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 반도체주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리뷰 앤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